엄마가 날 부끄러워했대요. 돈도 제대로 못 벌어서 짐이 된다고 생각하신다고. 순남의 가슴이 무너지며 자신이 한 말의 무게를 깨닫는 절망적 순간, 화풀이로 내뱉은 말 한마디가 아들의 마지막 기억이 되어버렸다는 참혹한 현실. 상훈이가 그날 밤 저한테 울었어요. 어머니가 자기를 부끄러워한다고. 사연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서울 변두리 반지하 방 한 칸에서 김순남은 또 하루를 맞이합니다. 72살 혼자서 사는 지 벌써 7년째예요. 벽면을 따라 번져 있는 곰팡이 얼룩들이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습기로 인해 벽지 모서리가 들뜨고 겨울이면 찬바람이 스며드는 이 작은 공간이 순남의 전부예요. 창문 하나로 들어오는 희미한 햇빛 아래에서 순남은 작은 라디오를 켭니다. 오래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 가요가 적막한 방 안을 채워주고 있어요. 이 라디오는 아들 상훈이가 결혼하기 전에 사다 준 것입니다. 엄마 심심하시면 이거라도 들으세요라며 건네주던 아들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순남은 침대 모서리에 앉아 손바닥만 한 통장을 들여다봅니다. 이번 달에도 어김없이 들어온 20만 원이 찍혀 있어요. 정확히 매월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들어오는 이 돈의 정체가 궁금했지만 은행에서는 익명 송금이라고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부에서 주는 노인 수당인가 생각했어요. 하지만 기초생활수급비치고는 애매한 금액이었고 기초연금치고는 많았습니다. 이 돈으로라도 살 수 있으니 다행이지. 순남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약봉지를 꺼냅니다. 고혈압약, 관절염약, 소화제까지 하루에 먹어야 할 약들이 한 움큼이에요. 병원비와 약값만 해도 한 달에 10만 원은 좋게 나갑니다. 그 돈을 빼고 나면 남는 건 고작 10만 원. 쌀 한 포와 기본적인 반찬거리, 연탄비까지 생각하면 빠듯하기 그지없어요. 순남의 마음속에는 늘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바로 아들 상훈의 죽음이에요. 7년 전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악몽처럼 선명합니다. 새벽 5시 경찰서에서 온 전화 한 통이 순남의 세상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어요. 김상훈 씨 어머님이신가요?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병원으로 오셔야겠습니다. 그때 순남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멀쩡히 집에 와서 엄마 내일 새벽 일찍 나가야 해요라고 말하던 아들이었는데 어떻게 갑자기 사고가 났다는 건지요. 택시를 타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 상우는 이미 차가운 시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35살, 이제 막 가정을 꾸리고 열심히 살아가려던 아들이었어요. 며느리 은정과 결혼한 지 겨우 2해가 지났고 순남에게는 예쁜 며느리가 생겼다고 기뻐했던 때였습니다. 은정은 말수는 적었지만 순남을 잘 챙겨주는 며느리였어요. 명절 때마다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해서 찾아와 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 모든 게 달라졌어요. 은정은 그날 이후로 연락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순남이 마지막으로 본 은정의 모습은 무표정한 얼굴이었어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시어머니인 순남에게 제대로 된 인사도 하지 않고 그냥 사라져버렸습니다. 상복도 벗기 전에 말이에요. 그 여편네 장례식 끝나자마자 나가버렸어. 울지도 않더라. 순남은 이웃 할머니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속상하고 서운했거든요. 남편을 잃은 슬픔이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시어머니인 자신에게 한마디 작별 인사도 없이 떠나버린 게 너무 야속했어요. 그래서 순남도 먼저 연락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도 있었고 서운함도 컸거든요.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김치 한 통과 계란 몇 개, 그리고 어제 동네 슈퍼에서 사온 두부 한 모가 전부예요.
20만 원으로 한 달을 살기에는 정말 빠듯하지만 그래도 굶지는 않을 수 있었습니다. 가끔 이웃 할머니가 반찬을 나눠주기도 하고 교회에서 도시락을 배급할 때도 있거든요. 순남은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두부 반 모아 파 조금 그리고 멸치 육수로 만든 소박한 찌개예요. 혼자 먹는 밥이지만 그래도 제대로 차려서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야 어디선가 지켜보고 있을 상훈이가 걱정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라디오에서는 순남이 젊었을 때 즐겨 듣던 옛날 가요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이미자의 동백아가씨였습니다. 그 노래를 들으며 순남은 자신의 청춘을 떠올렸어요. 그때는 이렇게 혼자 늙어갈 줄 몰랐습니다. 남편도 일찍 세상을 떠나고 하나뿐인 아들마저 먼저 보내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저녁 6시 순남은 혼자만의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과 김치 그리고 계란 하나로 만든 계란 후라이가 전부예요. 하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먹었습니다. 이 정도라도 먹을 수 있는 게 어디예요. 세상에는 이것보다 못한 환경에서 사는 노인들도 많다는 걸 순남은 잘 알고 있거든요. 밥을 먹으면서 순남은 또다시 그 익명의 돈 이야기를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보내는 걸까요? 혹시 상훈이가 살아있을 때 어디선가 보험을 들어놨던 건 아닐까요? 아니면 정말로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인 걸까요? 궁금하기는 했지만 굳이 알아보려 하지는 않았어요. 고마운 마음이 더 컸거든요. 그날 밤 순남은 상훈의 영정사진 앞에 물 한 잔을 올려놓고 짧은 기도를 했습니다. 상훈아, 엄마는 잘 살고 있으니까 걱정 마라. 누군가 돈도 보내주고 있어서 굶지는 않는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공허했어요. 아들도 며느리도 없는 이 적막한 반지하에서 순남은 오늘도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그렇게 평범한 일상이 흘러가던 어느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순남은 라디오를 들으며 양말을 기워 신고 있었어요. 구멍난 양말을 버리기에는 아까웠거든요. 20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하는 처지에서는 작은 것 하나도 소중했습니다.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어요. 순남의 낡은 폴더폰에는 하루에 한두 통 정도밖에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보통은 병원에서 진료 예약 확인하는 전화거나 가끔 보험회사에서 오는 영업 전화 정도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순남이 전화를 받자 잠시 조용했어요. 그러다가 조심스러운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순남 어머님이시죠? 순남은 깜짝 놀랐어요. 어머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요즘 거의 없었거든요. 혹시 사기 전화인가 싶어서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누구신데요? 어떻게 제 번호를? 어머니, 저 은정이에요. 그 순간 순남의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질 뻔했어요. 은정이라고요? 7년 전 장례식 이후로 완전히 연락이 끊어진 그 며느리 말인가요? 순남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반가움보다는 당황스러움이 먼저 밀려왔어요. 뭐, 은정이? 이게 지금 무슨 뻔뻔한 소리야? 순남의 목소리에는 7년간 쌓인 서운함이 담겨 있었어요. 남편의 장례식 이후로 한 번도 안부를 묻지 않던 며느리가 갑자기 전화를 했으니 마음이 복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훈이 죽고 나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들을 혼자 견뎌야 했던 순남에게는 은정의 침묵이 큰 상처였거든요. 전화기 너머로 은정의 한숨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고 조용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상훈이 이야기 좀 해요. 상훈이 이야기라니? 무슨 말이야? 너는 그 애가 죽고 나서 한 번도. 어머니, 은정이 순남의 말을 끊었어요.
예전에는 항상 조심스럽게 말하던 며느리가 이상했습니다. 목소리에 뭔가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7년 동안 저였어요. 그 돈 보낸 거. 순남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나요? 매달 통장에 들어오던 그 20만 원을 은정이가 보냈다는 건가요? 그럴 리가 없어요. 장례식 이후로 완전히 남남이 되어버린 며느리가 왜 자신에게 돈을 보내겠어요? 뭐라고? 너가 그 돈을? 순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갑작스러운 폭로에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7년 동안 정부 지원금이라고 생각했던 그 돈이 은정이 보낸 거였다니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네, 맞아요. 매달 20만 원씩 7년 동안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보냈어요. 은정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어딘지 피로해 보였어요. 마치 오랫동안 숨겨왔던 비밀을 털어놓는 사람처럼 말이에요. 순남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거든요. 그동안 은정을 원망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아들의 장례식 이후로 한 번도 연락하지 않은 며느리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7년 동안 자신을 돌봐주고 있었던 거였군요. 왜 그랬어? 그리고 왜 말 안 했어? 순남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어요. 은정에 대해 나쁘게 생각했던 자신이 미안했거든요. 처음에는 연락하고 싶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니가 원망스러웠거든요. 은정의 솔직한 대답에 순남은 할 말을 잃었어요. 며느리가 자신을 원망했다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상훈이가 그렇게 사랑했던 어머니를 혼자 두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조용히 도움을 드리기로 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 언제 와? 하는 어린 여자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순남은 깜짝 놀랐어요. 은정에게 아이가 있다고요? 어머니, 지금 시간 괜찮으시면 한번 뵙고 싶어요. 할 이야기가 있거든요. 순남은 망설였어요. 갑작스러운 연락에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7년간 자신을 도와준 며느리를 만나지 않을 이유도 없었습니다. 어디서 만날래? 어머니 댁 근처 카페 어떠세요? 아니면 어머니 댁으로 찾아가도 되고요. 순남은 자신의 초라한 반지하 방을 떠올렸어요. 며느리를 집으로 초대하기에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곰팡이 핀 벽과 냄새나는 방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카페로 하자. 동네 입구에 작은 카페가 하나 있어. 알겠어요. 1시간 후에 뵐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순남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7년 동안 자신을 도와준 며느리에 대한 고마움, 그동안 은정을 오해했던 것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갑작스러운 만남에 대한 긴장감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순남은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어요. 평소에 입던 낡은 옷 대신 가장 깨끗한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70이 넘은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지만 그래도 최대한 단정하게 정리했어요. 카페로 향하면서 순남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과연 은정이 자신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걸까요? 그리고 아까 들린 아이 목소리는 누구의 것일까요? 설마 은정이 재혼을 한 건 아니겠죠? 궁금함과 걱정이 교차하면서 순남의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동네 입구에 있는 작은 카페는 평소에 순남이 가본 적 없는 곳이었어요. 커피 한 잔에 3,000원이라는 가격이 부담스러워서 그냥 지나치기만 했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며느리를 만나야 하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카페 안으로 들어서자 순남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몇 테이블 되지 않는 작은 공간이었지만
깔끔하고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구석 테이블에 앉은 여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7년 전보다 훨씬 말라 보이고 얼굴에 피로가 역력했지만 분명히 은정이었어요. 어머니, 은정이 일어나서 순남을 맞았습니다. 예전처럼 공손하게 인사했지만 어딘지 어색했어요. 7년이라는 시간이 두 사람 사이에 큰 벽을 만들어 놓았거든요. 순남이 테이블에 앉으면서 은정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32이었던 은정이 이제 39이 되었군요.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고 눈가에 잔주름도 생겼어요. 하지만 여전히 단정하고 차분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뭐 드실래요? 제가 주문할게요. 아니야, 물만. 어머니, 편하게 드세요. 아메리카노 괜찮으시죠? 은정이 주문을 하고 돌아오자 두 사람은 한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면서 어린 여자아이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여기 있었구나. 아이는 은정에게 달려와서 안겼어요. 8살 정도로 보이는 아이였는데 어딘지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순남은 그 아이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아이의 눈과 코가 상훈이를 닮았거든요. 애가 누구냐? 순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은정이 아이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상훈이랑 저 사이에 태어난 아이예요. 혜정이라고 해요. 순남은 그 자리에서 일어날 뻔했어요. 상훈이의 아이라고요? 그럼 자신의 손녀라는 말인가요? 하지만 왜 지금까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걸까요? 그럼 내 손녀라는 거야? 네, 맞아요. 은정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순남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어요. 7년 동안 혼자 외롭게 살았는데 사실은 손녀가 있었다니요. 아이가 순남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할머니세요? 순남은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할머니라는 말을 들어본 지가 언제인지요. 아이의 맑은 눈을 보니까 상훈이 어렸을 때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은정의 다음 말에 순남은 또다시 충격을 받았어요. 상훈이 죽은 거 어머니 때문이에요. 뭐? 순남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상훈이 죽었다니 무슨 말인가요? 은정의 얼굴에는 7년 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분노와 슬픔이 섞인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상훈이 새벽에 어머니 병원비 대려고 일하다 사고 난 거였잖아요. 순남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 사실을 몰랐거든요. 상훈이가 자신의 병원비를 위해서 새벽 일을 했다니요. 나는 그런 것도 모르고. 순남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갑자기 7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상훈이 집에 와서 뭔가 말하려다가 말았던 것 같았는데 순남은 몸이 아프다고 방에 들어가 버렸어요. 은정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상훈이 보험금이 원래 어머니 명의였어요. 하지만 사고 났을 때 어머니 연락처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신 받게 되었고 순남은 그제야 이해했어요. 매달 들어오던 그 20만 원이 단순히 은정이 주는 돈이 아니라 원래 자신이 받아야 할 보험금이었던 거군요. 보험금을 제가 받아서 쪼개어 매달 보내온 거예요. 그게 상훈이 마지막 부탁이었거든요. 상훈이 부탁? 네.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의식을 잃기 전에 저한테 말했어요. 엄마 혼자 두지 말라고. 순남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아들이 죽어가면서도 자신을 걱정했다니요. 그런데 자신은 그런 마음도 모르고 며느리를 원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이가 은정의 옷을 잡아당기며 말했어요. 엄마, 할머니가 울어요. 은정이 아이를 달래며 순남을 바라봤어요. 7년 동안 쌓인 감정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처음에는 정말 원망스러웠어요. 상훈이가 왜 그렇게 힘들어했는지, 왜 그날 밤에 그렇게 우울해했는지 알았거든요. 순남은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자신이 한 일이 무엇인지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상훈이가 그렇게 사랑했던 어머니를 원망만 하고 살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히 도와드리기로 한 거예요. 은정이 서류를 순남 앞으로 밀면서 말했습니다. 이게 보험금 명세서예요. 원래 어머니가 받으셔야 할 돈이에요. 이제 진실을 말씀드렸으니까 남은 보험금은 어머니가 직접 받으시면 됩니다. 순남은 그 서류를 보면서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들의 목숨값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돈이 너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자신 때문에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 그 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그럼 이 돈을 내가 받으라는 거야? 네. 원래 어머니 것이니까요. 순남은 머리가 복잡했어요. 기쁨과 슬픔, 미안함과 고마움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손녀를 만난 기쁨도 있었지만 아들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된 충격이 더 컸습니다. 순남은 보험금 서류를 들여다보면서 현실을 받아들이려 애썼어요. 숫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거든요.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그럼 그 돈이 내가 준 게 아니고 상훈이가 남긴 거였단 말이냐? 순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7년 동안 며느리의 도움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아들이 마지막으로 남긴 사랑이었던 거군요. 은정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이가 옆에서 색칠 공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보험금 받을 때 어머니 연락처가 바뀌어 있어서 못 찾았어요. 그리고 솔직히 그때는 연락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순남은 은정의 솔직한 고백에 할 말을 잃었어요. 며느리가 자신을 피하고 싶어 했다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연락하기 싫었어? 순남의 질문에 은정은 잠시 머뭇거렸어요. 아이 앞에서 하기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았거든요. 은정이 혜정이에게 말했습니다. 혜정아, 저기 계산대에서 주스 하나 골라봐. 아이가 자리를 뜨고 나자 은정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7년 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새벽 어머니가 상훈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순남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7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이 흐릿했거든요. 몸이 아프고 짜증이 났던 건 기억나지만 구체적으로 무슨 말을 했는지는 나는 그때 몸이 많이 아팠어서 어머니가 상훈한테 그랬잖아요. 돈도 제대로 못 벌면서 뭐하러 집에 있냐고. 차라리 집 나가라고. 순남은 그 순간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그날 밤 혈압이 올라서 머리가 지끈거렸고 상훈이 뭔가 말하려고 했는데 짜증이 나서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냥 화풀이였을 뿐이었는데 그건 그냥 화가 나서 한 말이었어. 진짜 나가라는 게 아니라. 하지만 상훈이는 그 말을 진짜로 받아들였어요. 은정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쌓인 아픔이 담겨 있었어요. 남편을 잃은 슬픔과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거든요. 상훈이 그날 밤 저한테 와서 울었어요. 어머니가 자기를 부끄러워한다고. 순남은 충격에 빠졌어요. 상훈이가 울었다고요? 자신의 말 때문에요? 상훈이가 울었다고? 네. 저한테 말했어요. 엄마가 날 부끄러워했대요. 돈도 제대로 못 벌고 집에만 있어서 짐이 된다고 생각하신다고. 순남의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저 화풀이로 내뱉은 말이 아들에게 그런 상처를 줬다니요. 상훈이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래서 상훈이 그날 새벽부터 일을 시작한 거예요. 어머니 병원비도 벌고 자신이 집에 있어도 된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 했어요. 은정이 말을 계속했어요. 목소리가 점점 떨리고 있었거든요. 사고 나기 전 마지막으로 저한테 한 말이 뭔지 알아요? 순남은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듣고 싶지 않았지만 들어야만 했습니다. 엄마한테 인정받고 싶다고, 엄마가 자기를 자랑스러워했으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그 순간 순남은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어요. 의자에 기대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았거든요. 아들의 마지막 소원이 자신의 인정을 받는 것이었다니요. 내가 그 애를. 어머니가 그날 밤에 한 말이 상훈이 마지막 기억이었어요. 그래서 죽어가면서도 어머니 걱정을 했던 거예요. 은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7년 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혜정이가 주스를 들고 돌아왔어요. 엄마가 우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왜 울어? 아니야, 엄마 괜찮아. 은정이 서둘러 눈물을 닦았어요. 아이 앞에서는 울고 싶지 않았거든요. 순남은 혜정이를 바라봤어요. 상훈이를 닮은 그 맑은 눈을 보니까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는 아빠의 얼굴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텐데. 혜정아, 할머니가 미안하다. 순남이 조심스럽게 아이에게 말했어요. 아이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순남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가 뭘 미안해요? 순남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이 어린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할머니가 아빠를 죽게 만들었다고요? 은정이 혜정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혜정아, 할머니랑 엄마가 할 이야기가 있으니까 잠깐 저기서 놀고 있을래? 아이가 다시 자리를 뜨고 나자 두 사람은 다시 무거운 침묵에 빠졌어요. 카페 안에는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은정아. 순남이 처음으로 며느리의 이름을 불렀어요. 어머님이 아니라 이름으로요. 나는 정말 몰랐어. 상훈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저도 알아요. 어머니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라는 거. 은정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예전보다는 부드러워졌어요. 하지만 그때는 너무 화가 났어요. 상훈이가 죽었는데 어머니는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왜 상훈이를 그렇게 힘들게 했는지. 순남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느리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자신이라도 그랬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연락하기 싫었던 거야? 네. 솔직히 보기도 싫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상훈이가 마지막까지 걱정했던 어머니를 혼자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은정이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상훈이가 쓴 유언장이에요. 사고 나기 한 달 전에 써놨더라고요. 순남은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받았어요. 상훈이의 손글씨로 쓰인 짧은 글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아직 엄마를 편하게 해드리지 못해서.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은정이가 엄마를 챙겨드릴 거예요. 은정이 정말 착한 사람이니까 엄마도 잘해주세요. 순남은 그 글을 읽으면서 목이 메었어요. 죽기 전까지도 자신을 걱정했던 아들의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순남은 상훈이의 유언장을 읽으면서 손이 덜덜 떨렸어요. 아들의 글씨체가 너무나 생생해서 마치 상훈이가 바로 앞에서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은정의 다음 말에 순남은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사실 상훈이가 사고 당일 새벽에 한 번 집으로 돌아왔었어요. 뭐라고? 돌아왔다고? 순남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은정을 바라봤어요. 경찰서에서는 상훈이가 새벽 일을 하러 가다가 사고가 났다고 했는데
중간에 집으로 돌아왔다니요? 네. 출근하려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울고 있었어요. 은정이 말하는 동안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거든요. 저는 혜정이 재우고 있었는데 현관 소리가 나서 나가봤어요. 상훈이가 거실 소파에 앉아서 고개를 떨구고 있더라고요. 숨남은 숨을 죽이고 은정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들의 마지막 모습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뭐라고 했어? 상훈이가? 처음에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조용히 앉아있기만 했어요. 제가 왜 돌아왔냐고 물어봤더니 은정이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쉬었어요. 이야기하기 힘든 기억인 것 같았습니다. 상훈이가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나더러 돈 못 벌면 집 나가라고 했다고. 순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날 밤 화가 나서 내뱉은 말을 상훈이가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니요. 그게 사실이야? 순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자신이 한 말이 아들에게 그런 상처를 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네. 상훈이가 그날 밤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뭔지 알아요? 은정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7년 동안 간직했던 남편의 마지막 말을 꺼내는 것은 여전히 고통스러웠습니다. 엄마가 날 부끄러워했다고요. 순남은 그 자리에서 일어날 뻔했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의자를 붙잡고 있어야 했습니다. 자신의 말 한마디가 아들을 그렇게 절망시켰다니요. 상훈이가 저한테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가 자기를 짐으로 생각한다고. 돈도 제대로 못 벌어서 부끄럽다고. 은정이 휴지로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어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어머니가 그냥 화가 나서 한 말일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상훈이는 믿지 않았어요. 순남은 자신이 한 말의 무게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냥 순간적인 화풀이라고 생각했던 말이 아들에게는 그렇게 큰 상처였던 거군요. 그래서 새벽 일을 하러 간 거야? 네. 상훈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병원비도 벌고 자신이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겠다고. 은정의 말을 들으면서 순남은 그날 밤의 기억이 조금씩 되살아났어요. 상훈이가 뭔가 말하려고 했었는데 자신이 아프다고 하면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던 것 같았어요. 만약 그때 아들의 이야기를 들어줬다면. 상훈이가 집으로 돌아온 이유가 뭐였어? 새벽일 하러 나갔다가 왜 돌아온 거야? 어머니한테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어 했어요. 미안하다고, 앞으로는 열심히 일해서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리겠다고. 순남은 목이 메었어요. 아들이 마지막까지 자신을 걱정했다는 사실이 너무 고통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어머니 방에 불이 꺼져 있어서 포기했어요. 깨우면 안 될 것 같다고 하면서 내가 그때 일어났으면. 순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만약 그때 일어나서 아들과 이야기했다면 상훈이가 죽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요. 상훈이가 다시 나가기 전에 저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어요. 은정이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어요. 상훈이가 쓰던 일기장 같았습니다. 여기 적혀 있어요. 상훈이가 그날 밤에 쓴 마지막 일기예요. 순남은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받았어요. 상훈이의 손글씨로 쓰인 짧은 글이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부족한 아들이라서.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게요. 꼭 어머니를 자랑스럽게 해드릴게요. 사랑해요. 순남은 그 글을 읽으면서 오열했어요. 아들의 마지막 마음이 이렇게 순수했다니요. 자신을 원망하지도 않고 오히려 미안해했던 상훈이. 혜정이가 할머니의 울음소리를 듣고 달려왔어요. 엄마, 할머니가 많이 우세요. 아이의 순수한 목소리에 순남은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이 아이의 아빠를 자신이 죽음으로 내몬 것 같았거든요. 혜정아, 할머니가 아빠 이야기 들어서 슬퍼하시는 거야.
은정이 아이를 안으며 설명했어요. 아빠가 할머니 사랑했대요. 그래서 할머니도 아빠 생각하면 슬퍼하셔. 아이가 순남에게 다가와서 작은 손으로 순남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울지 마세요. 아빠가 하늘에서 보고 있을 거예요. 순남은 그 작은 손의 온기를 느끼면서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더욱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순수한 아이에게서 아빠를 빼앗아 버린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은정아,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순남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담겨 있었어요. 이미 지나간 일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이 죄책감을 안고 살기에는 너무 무거웠거든요. 어머니, 이제 알았으니까 됐어요. 상훈이도 어머니가 너무 자책하시는 걸 원하지 않을 거예요. 은정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원망이 많이 사라져 있었어요. 진실을 말하고 나니까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상훈이는 마지막까지 어머니를 사랑했어요. 그걸 기억해 주세요. 순남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아들의 사랑을 확인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잘못도 명확해졌거든요. 이제 남은 건 어떻게 이 죄책감과 함께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카페 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지만 순남에게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하루.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해야 하는 하루 말이에요. 카페에서 헤어진 후 순남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한없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평소 같으면 10분이면 도착할 거리인데 오늘은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은정의 말들이 맴돌고 있었거든요. 반지하 방에 도착해서 문을 열자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평소에는 그냥 넘어갔던 냄새인데 오늘은 왜 이렇게 역겹게 느껴지는지요. 순남은 그대로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상훈아, 엄마가 잘못했다. 순남은 아들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사진 속 상훈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이제 그 웃음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자신을 걱정했던 아들의 마음을 몰랐던 자신이 너무 미안했어요. 그날부터 순남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라디오도 켜지 않았어요. 그냥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웃 할머니가 안부를 물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사흘째 되는 날, 순남은 은정이 놓고 간 혜정이의 그림 일기를 발견했습니다. 아이가 카페에서 그리다가 깜빡 두고 간 것 같았어요. 순남은 그 작은 공책을 펼쳐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색연필로 그린 그림이 있었어요. 3명의 사람이 손을 잡고 서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하나는 길쭉한 사람, 하나는 중간 크기의 사람, 그리고 하나는 작은 사람이었어요. 아래쪽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 아빠랑 엄마랑 나. 아빠는 하늘나라에 있어요. 순남은 그 글을 읽으면서 가슴이 미어졌어요. 아이가 아빠 없이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다음 페이지에는 또 다른 그림이 있었어요. 할머니라고 쓰인 사람이 혼자 앉아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우리 할머니는 아직 안 웃어요. 근데 엄마는 매달 할머니한테 돈을 보내요. 아빠가 하라고 했대요. 순남은 그 글을 읽으면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 어린아이가 모든 걸 다 알고 있었던 거군요. 할머니가 웃지 않는다는 것도, 엄마가 할머니를 도와주고 있다는 것도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무지개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웃으면 좋겠어요. 엄마랑 할머니랑 나랑 같이 살면 좋겠어요. 아빠도 하늘에서 기뻐할 것 같아요. 순남은 그 순진한 글을 읽으면서
마음이 무너졌어요. 이 아이는 자신에 대해 전혀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함께 살고 싶어 하고 있었거든요. 순남은 혜정이를 바라봤던 그날을 떠올렸어요. 상훈이를 닮은 그 맑은 눈동자, 그리고 할머니세요? 라고 물었던 순수한 목소리를요. 그 아이는 아빠의 얼굴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면서도 할머니를 만나서 기뻐했어요. 아빠 얼굴 기억하니? 순남이 그날 아이에게 물었던 질문이 떠올랐어요. 상민이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대답했었어요. 조금, 꿈에서 가끔 와요. 그 대답이 순남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어요. 아이에게는 아빠가 꿈에서만 만날 수 있는 존재였던 거군요. 순남은 일어나서 거울을 봤어요. 사흘 동안 제대로 씻지도 않고 먹지도 않아서 얼굴이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눈은 퀭하게 들어가 있었어요. 이런 모습을 혜정이가 본다면 얼마나 무서워할까요? 순남은 화장실로 가서 찬물로 세수를 했어요. 그리고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김순남, 이제 그만해. 상훈이가 보고 있어. 순남은 부엌으로 가서 간단하게 라면을 끓였어요. 사흘 동안 굶어서 속이 쓰렸지만 그래도 먹어야 했습니다. 살아야 했거든요. 상훈이를 위해서라도요. 라면을 먹으면서 순남은 생각했어요. 자신이 상훈이를 죽게 만든 건 사실이지만 이제 와서 자책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상훈이가 마지막까지 걱정했던 건 자신이었고 은정이가 7년 동안 자신을 돌봐준 것도 상훈이의 유언 때문이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자신이 해야 할 일은 상훈이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어주는 것이었습니다. 혜정이와 은정이를 잘 챙겨주는 것, 그리고 진정한 할머니가 되어주는 것 말이에요. 순남은 혜정이의 그림일기를 다시 펼쳐봤어요. 할머니랑 엄마랑 나랑 같이 살면 좋겠어요 라는 글이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아이는 아빠도 없이 엄마랑 둘이서 살고 있었는데 할머니까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순남에게는 고민이 있었어요. 자신이 혜정이의 할머니가 될 자격이 있을까요? 아이의 아빠를 죽게 만든 사람이 어떻게 할머니 노릇을 할 수 있을까요? 순남은 상훈이의 영정사진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상훈아, 엄마가 어떻게 해야 할까? 혜정이랑 은정이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 물론 상훈이가 대답해줄 리는 없었지만 순남은 마음속으로 아들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엄마, 그 사람들 좀 잘해줘. 특히 혜정이 많이 안아주고. 순남은 결심했어요. 자신의 죄책감보다는 혜정이와 은정이의 행복을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상훈이가 원했던 것도 그거였을 테니까요. 그날 저녁 순남은 은정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은정아, 나야. 어머니, 괜찮으세요? 며칠 동안 연락이 없으셔서 걱정했어요. 은정의 목소리에는 진짜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순남은 그 따뜻한 목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미안해. 좀 혼란스러워서. 그런데 혜정이 그림일기를 깜빡했더라. 아, 맞아요. 찾고 있었어요. 내가 갖다 줄게. 그리고 할 이야기가 있어. 네, 좋아요. 언제 편하세요? 순남은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내일 저녁에 내가 밥 해줄게. 혜정이랑 같이 와. 오랜만에 할머니 손맛 보여주고 싶어. 전화기 너머로 은정의 놀라는 기색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곧 따뜻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네, 좋아요. 혜정이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할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순남은 오랜만에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상훈이의 가족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시작 말이에요. 다음 날 오후 순남은 오랜만에 장을 보러 나갔어요.
손녀와 며느리를 위한 저녁상을 차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시장에서 혜정이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골라서 샀어요. 계란찜에 들어갈 계란, 미역국을 끓일 미역,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불고기까지요. 집에 돌아와서 부엌을 정리하면서 순남은 마음이 설렜어요. 7년 만에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였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긴장도 됐습니다. 과연 혜정이가 자신을 받아들여 줄까요? 그리고 은정이와는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저녁 6시쯤 초인종이 울렸어요. 순남은 서둘러 문을 열었습니다. 은정이와 혜정이가 서 있었어요. 할머니, 혜정이가 제일 먼저 순남에게 달려왔어요. 그리고 작은 팔로 순남의 다리를 꼭 안았습니다. 순남은 그 따뜻한 온기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혜정아, 할머니 보고 싶었어? 네. 할머니, 우리 그림일기 갖고 계세요? 순남은 혜정이의 그림일기를 건네주면서 말했어요. 응, 할머니가 잘 봤어. 혜정이 그림 정말 잘 그리더라. 혜정이는 환하게 웃으며 그림일기를 받았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순남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은정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들어와. 밥 다 했어. 순남은 두 사람을 안으로 안내했어요. 비록 좁은 반지하 방이었지만 오늘만큼은 따뜻한 우리 집 같았습니다. 상에는 순남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놓여 있었어요. 미역국, 불고기, 계란찜, 김치볶음까지 혜정이가 좋아할 만한 것들로 가득했습니다. 와, 할머니가 이렇게 많이 해주셨어요? 혜정이가 신기한 듯 말했어요. 평소에는 엄마랑 둘이서 간단하게 먹었는데 이렇게 풍성한 식탁은 처음이었거든요. 혜정이 좋아하는 것들로 해봤어. 많이 먹어. 순남은 혜정이의 밥그릇에 불고기를 올려주었어요. 아이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까 기분이 좋았습니다. 은정도 조심스럽게 음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맛보는 시어머니의 손맛이었거든요. 어머니, 정말 맛있어요. 그래, 오랜만에 해서 간이 어떨지 모르겠더라. 식사하는 동안 세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어요. 혜정이가 유치원 이야기를 하고 은정이가 직장 이야기를 했습니다. 순남은 그냥 듣기만 했지만 그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려는데 은정이 일어났어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아니야, 앉아 있어. 내가 할게. 어머니도 많이 피곤하실 텐데. 괜찮아. 오랜만에 설거지하는 것도 좋아. 혜정이가 거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동안 은정이 순남을 도와서 설거지를 했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조용히 설거지를 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나서 순남은 은정을 식탁으로 불렀어요. 은정아, 이제 그만 그 돈 보내지 마. 은정이 깜짝 놀라며 순남을 바라봤어요. 어머니, 왜요? 상훈이가 부탁한 일인데. 그게 상훈이 돈이라는 거 이제 알았잖아. 내가 보낸 게 아니라 원래 내가 받아야 할 돈이었던 거고. 순남이 은정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이제 그만하자. 너도 혜정이 키우느라 돈이 많이 들 텐데 더는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어머니, 그럼 어머니는 어떻게 사세요? 나는 괜찮아. 기초연금도 있고 이제 남은 보험금도 받을 수 있으니까. 순남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런데 혹시 괜찮다면 네. 혜정이랑 나랑 가끔 만날 수 있을까? 할머니 역할을 좀 해보고 싶어서. 은정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였어요. 그동안 혼자서 혜정이를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혜정이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요. 어머니, 정말이요? 응, 내가 혜정이 할머니가 되고 싶어. 늦었지만
이제라도. 은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사실 제가 먼저 부탁드리고 싶었어요. 혜정이가 할머니를 너무 그리워해서요. 그때 혜정이가 달려왔어요. 손에는 새로 그린 그림을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봐요. 그림에는 3명의 사람이 손을 잡고 웃고 있었어요. 할머니, 엄마, 그리고 혜정이었습니다. 모두 환하게 웃는 모습이었어요. 혜정아, 이거 누구야? 할머니랑 엄마랑 저예요. 우리 가족이에요. 혜정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순남은 그 순수한 웃음을 보면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혜정아, 할머니도 혜정이 가족이 되고 싶어? 정말요? 그럼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응, 진짜 가족이야. 혜정이가 순남에게 달려와서 꼭 안겼어요. 순남은 그 작은 몸을 안으면서 상훈이를 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은정이 가방에서 낡은 편지 하나를 꺼냈어요. 어머니, 이거 드릴게요. 상훈이가 결혼하고 나서 써놨던 편지예요. 어머니께 드리려고 했다가 사고가 나서 못 드린 거예요. 순남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어요. 상훈이의 손글씨였습니다. 엄마, 결혼했어요. 은정이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엄마가 외로우시지 않게 은정이가 잘 챙겨드릴 거예요. 그리고 엄마 화내지 말고 은정이 좀 안아줘요. 그 사람 정말 착해요. 사랑해요, 엄마. 순남은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아들이 마지막까지 자신과 은정이를 걱정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은정아. 순남이 은정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은정도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어머니, 저도 미안해요. 그리고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혜정이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엄마, 할머니, 왜 울어요? 기쁜 일인데. 순남과 은정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정말 기쁜 일이었거든요. 그래, 기쁜 일이야. 할머니는 기뻐서 우는 거야. 순남은 혜정이를 안으며 말했어요. 혜정아, 이제 할머니가 혜정이 많이 안아줄게. 네, 좋아요. 그날 밤 순남은 오랜만에 행복한 마음으로 잠들었어요. 상훈이가 남긴 마지막 사랑을 드디어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어느새 봄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순남은 이제 더 이상 혼자 살지 않았습니다. 은정과 혜정이와 함께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집으로 이사를 했거든요. 그 집은 보험금으로 전세를 얻은 곳이었어요. 방 2개의 작은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이었습니다. 곰팡이 냄새나던 반지하와는 달리 햇빛이 잘 들어오는 따뜻한 집이었어요. 무엇보다 혜정이가 뛰어놀 수 있는 작은 마당이 있다는 게 좋았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혜정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순남은 앞치마를 두르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혜정아, 어서 와. 손 씻고 간식 먹자. 네.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할머니 보여드릴게요. 혜정이는 이제 완전히 순남을 할머니로 받아들였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러워했지만 이제는 진짜 친할머니처럼 편하게 대했습니다. 순남도 그런 혜정이가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부엌에서는 은정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집안일을 나누어서 했습니다. 순남이 낮에 집안 정리를 하고 은정이 퇴근 후에 저녁을 준비하는 식으로요. 어머니, 오늘 회사에서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은정이 순남에게 말했어요. 요즘 은정의 얼굴에는 예전과 달리 밝은 표정이 자주 보였습니다. 무슨 소식? 승진 얘기가 나왔어요. 팀장님이 제 업무를 인정해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순남은 기뻤어요.
은정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혼자서 혜정이를 키우며 일했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정말? 그럼 월급도 더 받게 되는 거야? 네, 조금이지만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혜정이 학원비도 더 여유 있게 낼 수 있을 거예요. 혜정이가 그림을 들고 두 사람에게 달려왔어요. 할머니, 엄마, 이거 봐요. 그림에는 4명의 사람이 그려져 있었어요. 할머니, 엄마, 혜정이, 그리고 구름 위에 있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혜정아, 이 사람은 누구야? 순남이 구름 위의 사람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아빠예요. 아빠는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혜정이의 대답에 순남과 은정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아이가 아빠를 그리워하면서도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아빠가 보면 기뻐하실까? 혜정이가 순진하게 물었어요. 당연하지. 혜정이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고 할머니랑 엄마랑 잘 지내는 걸 보면 아빠가 제일 기뻐하실 거야. 순남이 혜정이를 안으며 말했어요. 이제는 상훈이 이야기를 할 때도 마음이 덜 아팠습니다. 여전히 미안하고 그립지만 예전처럼 죄책감에만 빠져 있지는 않았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순남이 끓인 된장찌개와 은정이 만든 제육볶음, 그리고 혜정이가 좋아하는 계란 후라이까지. 소박하지만 따뜻한 식탁이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혜정이가 큰 소리로 인사하고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순남은 그 모습을 보면서 흐뭇했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어머니, 다음 주에 혜정이 유치원에서 가족 참관 수업이 있어요. 은정이 말했어요. 가족 참관 수업? 네, 부모님이 와서 아이들과 함께 활동하는 시간이에요. 혹시 어머니도 같이 가실래요? 순남은 잠시 망설였어요. 다른 아이들은 아빠, 엄마가 같이 올 텐데 혜정이는 할머니와 엄마가 가는 게 괜찮을까요? 내가 가도 될까? 다른 아이들은 아빠랑 같이 올 텐데. 어머니, 혜정이가 할머니 자랑하고 싶어 해요. 친구들한테 할머니가 계시다고 말했더니 부러워하더라고요. 혜정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맞아요. 할머니 꼭 와주세요. 친구들한테 우리 할머니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순남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혜정이가 정말로 자신을 할머니로 생각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럼 갈게 할머니가 혜정이 친구들한테 인사할게. 와, 좋아요. 혜정이가 기뻐서 손뼉을 쳤어요. 그날 밤 혜정이를 재우고 나서 순남과 은정이 마당에 나와 앉았어요. 작은 마당이지만 꽃 몇 송이를 심어놔서 봄 기운이 물씬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요즘 많이 밝아지셨어요. 은정이 순남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래, 나도 모르게 그런가 보네. 네, 혜정이도 할머니가 웃으신다고 좋아해요. 처음에는 할머니가 안 웃으신다고 걱정했거든요. 순남은 혜정이의 그림 일기에 쓰여있던 글이 떠올랐어요. 우리 할머니는 아직 안 웃어요라고 쓰여있던 그 글 말이에요. 은정아, 고마워. 뭐려? 상훈이 유언 지켜줘서, 나 혼자 두지 않아줘서. 은정이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어머니, 사실 처음에는 의무감으로 했어요. 상훈이가 부탁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순남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한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어머니가 있어서 저도 든든해요. 혜정이에게도 할머니가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알겠어요. 순남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였어요. 나도 그래, 혜정이가 있어서 사는 보람이 생겼어. 그리고 너도 있어서 외롭지 않고.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앉아서 봄밤 공기를 마셨어요. 멀리서 혜정이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상훈이가 보면 기뻐할 것 같아요.
그럴까? 네. 어머니가 행복해 하시는 모습, 혜정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면 분명 기뻐할 거예요. 순남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상훈이일까요? 상훈아, 엄마는 이제 괜찮다. 혜정이랑 은정이랑 잘 살고 있으니까 걱정 마. 고마워. 좋은 사람들 남겨줘서. 순남은 마음속으로 아들에게 말했어요. 이제는 미안함보다는 고마움이 더 컸습니다. 상훈이가 남긴 사랑으로 새로운 가족을 만날 수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순남은 오랜만에 평안한 마음으로 잠들었어요. 옆방에서는 혜정이의 웃음소리가, 건너편 방에서는 은정이의 작은 콧노래가 들려왔습니다. 이제 이 집은 정말로 따뜻한 가정이 되었어요. 상훈이가 마지막까지 바랐던 것처럼 남겨진 사람들이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가정 말이에요. 비록 늦었지만 순남은 드디어 진짜 할머니가 되었고, 은정이는 진짜 며느리가 되었으며, 혜정이는 진짜 손녀가 되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남겨진 자들에게도 새로운 계절이 찾아온 거예요.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